네, 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민 승부동산 대표 이승민입니다. 네, 오늘 수색 등산 뉴타운 DMC 파인시티자이 백이동 상가 단지 내 승부동산에 나왔는데요. 오늘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요? 네. 갑자기 연락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MZ의 네.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네네. 제가 또 어떻게 MZ에 들어가게 됐네요.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2030 세대, MZ이라는 그 세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30 세대 부동산 트렌드, 또 최근에 2030 세대가 이제 부동산계의 큰 손이다. 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 집 마련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고 네. 진솔되게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승부동산 이승민 대표님 혹시 30대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20대 아니시죠? 20대. 아, 20대이고 있지만 30대예요. 제가 30대 전인지 후인지는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인데요. 2030 세대는 부동산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일단 제 주변에 뭐 친구들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내 집 마련, 부동산 이런 주제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서 네. 정말 열정이 쏟으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막 그런 부동산 모임을 찾아간다든지 네. 주말에 진짜 소중하잖아요, 진짜 그렇죠, 직장인들한테. 그렇죠. 네. 근데 주말에 반납을 하고 임장 활동을 가면서까지 막 물건지를 보러 다니고 그런 활동들을 할 만큼 정말 내 집 마련과 부동산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저는 최근에 30대, 20대까지는 아니지만 30대가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제 언론이라든지 또 제가 실제로 또 이제 부동산 상담을 통해서 많이들 접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요즘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바로 계획하진 않지만 그래도 임장을 해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보니까 네. 특히 주말에는 정말 미리 부동산에 예약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준비를 갖다가 당장 할 건 아니지만 와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맞아요. 취미 네. 활동처럼, 네, 진짜로 취미 네. 활동처럼 그런 모임, 부동산 모임이나 임장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30대 분들이 진짜 많고, 빠른 분들은 20대 중후반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막 요새 어디가 뭐 많이 저 가격이 하락됐대더라? 네. 그럼 우리 그 동네 뭐 아파트 가보자 해서 같이 조를 짜서 같이 다닐 정도로. 네. 그렇군요. 네. 이 물병이 계속 거슬려가지고. 그러세요? 난 안 거슬렸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감사 스마일이 이제 운이 좋게 30대 초반에 제 집 마련을 저는 했어요. 네.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대군인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은 2011년도, 12년도에 내 집이 없었는데 저는 운이 좋게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이때 하셨으면 진짜.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때부터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부르짖고 다녔어요. 30대 초반부터. 그랬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그때 금융위기 바로 지난 그 시기에 제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거든요. 2009년도에. 리만 사태 이후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아파트 입주하는 데까지는 한 2년 반에서 3년 걸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 이 이야기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중도금 대출 금리가 5%대 중반이었어요. 비싸다고 해가지고 다들 내 집 마련을 안 하는 시기였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맞아. 지금은 이제 그때랑 뭐 비교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30대 이제 제 사례를 먼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면 MZ 세대가 바라보는 지금도 내 집 마련 하는데 집값이 비싼 거 아닌가? 아니면 안 비싸다. 지금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은지, 아니면 지금 비싸서 조금 미뤄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은지요. 일단은 비싸다라고는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죠. 집값이 싸지는 않다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라졌네요. 근데 제가 집 장만 했을 때 30대 초반에만 해도 그때는 30대에 집을 장만한다는 게 거의 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랬고, 와, 30대에 집을 장만해? 그러니까 저는 그 집 장만 했을 때, 아파트 분양 받았을 때 저는 밥을 샀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네, 그때 분위기는, 그리고 이제 등기를 치고 이제 제가 이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제 집을 갖다 입주는 못해서 전세를 주고
어쨌든 간에 그 첫 번째 집을 2년 후에 세입자한테 매도를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30대가 생각하는 집값이 비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 2030 세대가 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막 많이 곤두박질치고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부에서 대출을 장려를 하고 막 대출을 막 80% 90%까지 막 땡겨가지고 집을 사라고 막 장려를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집값이 미친 듯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막 뭐 전세가 매매가 할 거 없이 막 자구라면 1, 2억 막 오르고 그거를 단기간으로 본 세대가 2030 세대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습득을 확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 때는 온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할 만큼 맞아요. 모이기만 하면 부동산 너 집 있냐 없냐 심지어 막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거지가 된 막 그런 신조어가 생길 만큼 정말 부동산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2030 세대들 그걸 너무 빨리 깨우쳐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내 집은 꼭 하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30대 초반에만 해도 이제 분양가 대비 입주 때 1억만 오르면 정말 감사했습니다라고 하고 제 기억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도원역 쪽에 분양을 받았는데 3억 1,300만 원. 제가 그 분양 금액이 있질 않아요. 그리고 계약금도 15%.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제대군인으로 해서 11년 군복무하고 나왔을 때 퇴직금이 5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군인공제에서 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 그게 1억 정도가 제 종잣돈이었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직장만을 하다 보니까 15%다 보니까 5천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엄청 주변에 반대를 많이 이제 무릅쓰고 이제 이 아파트를 갖다 분양을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잔금을 치르고 이제 전세를 놨을 때 그때 금액이 그 분양가보다는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분양가하고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2021년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뭐 3억, 5억, 뭐 분양가 대비 더블을 올라가고 이제 전세 가격도 분양가보다 더 높게 훨씬 더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030 세대들이 그런 것들을 더 빨리 경험을 갖다 하게 되진 않았나. 그러니까 저희 때가 그런 뭐 아무도 내 집을 갖다가 안 살려고 했다고 하면 지금의 2020년 이후에 있는 2030 세대,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심도 많고 또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더 빨리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2030 부동산 마인드가 극과 극이라고 지난번에 말씀 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막 당연히 있어야 되고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솔직히 제 주변에는 많아요. 그리고 있는데도 하나 더 막 이렇게 다주택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와 반면에 극과 극이라는 표현을 한 거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고 정말 그렇게 내 집 마련의 결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아예 무관심, 노관심 그리고 집은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냥 싼 뭐 전세 뭐 2, 3억짜리 싼 월세 살면서 뭐 차를 고가 1, 2억짜리 차를 굴린다든지 해외여행에 돈을 많이 쓴다든지 그러니까 자기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막 투자를 많이 하는 아니면은 요새 또 젊은 분들 코인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코인 많이 하시더라고요. 코인 진짜 많이 지금 여기에도 3명 중에 2명이 코인을 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저는 코인을 그러니까 이렇게 3명 중에 우리 2명. 그렇군요. 저희 실장님 한 분도 코인 하시나요? 저희 실장님은 코인을 잘해요.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솔직히 지금 집값이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비싸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은 조선시대 때도 비쌌고요. 6.25 이후에도 비쌌어요. 비싸니까. 80년도에도 비쌌어요. 집값은 정말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 큰 돈을 왜 집에 묶어두느냐. 그거를 굴리고 굴려서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에 아예 투자를 안 하는 MZ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과 극이다. 완전 극과 극 중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군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예상 질문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하면 기혼자에 비해서 비기혼자가 더
집에 대해 관심이 없나요? 아니면 기혼자가 더 관심이 더 없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신 분이 집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4050 세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네. 기혼자들이 자녀들이랑 같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영위하고 또 교육이라든지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집이 더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자녀를 갖다가 뭐 출산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딩크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네. 주변에 혹시 이제 결혼하신 분들과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누시나요? 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혼할 때 다 집을 웬만하면 이렇게 마련해서 시작을 그래요? 했고, 예, 뭐 중간에 산 친구도 있기는 네네, 하지만 네. 보통은 결혼할 때 했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제 친구들도 그래도 집을 사고 싶어 해요. 왜냐면은 내가 혼자 살 거긴 해도 내가 네. 혼자 살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